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당나라가 멸망하고 송나라가 건국될 때까지 약 반세기 동안 있었던 중국의 마지막 분열기 5대 10국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소의 난을 진압하면서 당나라의 실세가 된 주전충은 907년 당 왕조를 찬탈하여 중원의 후량을 건국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중원에는 주전충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요. 산서에는 이긍룡이 후량에 맞서고 있었고, 섬서에는 이무정이, 하북과 요동에서는 유인공 유수강 부자가 후량과는 별도의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강남 지방에도 수많은 세력이 있었는데 이들 역시 후량과 비슷한 시기에 독립적인 정권을 세우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오, 5월, 초, 전촉, 민 등이 있었죠. 이렇게 하여 중국은 다시 분열기로 접어들게 되는데 이를 일반적으로 5대 10국이라 부릅니다. 이 중에 5대는 중원을 시간선으로 지배했던 5개의 왕조, 즉 후량, 후당, 후진, 후한, 후주를 말하고 10국이란 남쪽에 있었던 10개의 지방정권, 즉 오, 남당, 전촉, 후촉, 5월, 민, 초, 형남, 남한, 북한을 말하죠. 이 중 북한만 유일하게 화북에 있었습니다. 당시 정치의 중심무대는 중원이었는데 후당은 주전충과 맞서던 이긍룡의 후손들이 923년 후량을 무너뜨리고 세운 정권입니다. 그 뒤를 잇는 후진은 후당의 하동절도사 석경당이 거란의 원조를 받아 후당을 멸망시킨 정권이죠. 이때 거란이 후진을 도와준 대가로 만리장성 이남의 연운 16주를 획득하였는데 연운 16주는 5대 10국 시대가 끝나도 계속 거란이 차지하게 됩니다. 참고로 당시 야유라보기가 거란을 세우고 세력을 키울 수 있었던 건 역시 중국의 분열적 형세를 잘 파악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몇백 년 차이는 있지만 후금 역시 명나라의 쇠락을 틈타 흥기한 국가라는 점을 볼 때 이것은 한족이 약해질 경우 북방민족이 강성해지고 북방민족이 해이해지면 다시 한족이 일어나는 중국 역사의 패턴 중 하나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후 후진은 거란의 공격으로 멸망하였고 거란이 돌아가자 석경당의 측근 유지원이 947년 후한을 세웠으며 이듬해 유지원이 죽자 치열한 권력 다툼 끝에 후한의 고명 대신이자 추밀사인 과기가 외적을 치기 위하여 출정했다가 자기 신하들의 강력한 추대로 회군하여 951년 후주를 세우게 되지요. 물론 9년 뒤 송태조 조광윤도 과귀와 똑같이 부하들의 추대로 송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 후한 시절 조광윤이 과귀의 부하였음을 감안한다면 명태조 주원장이 왜 그렇게 개국공신들을 쳐냈는지 이해가 되기도 하지요. 후주 시대에 기억해야 할 인물은 과귀의 양자로서 제2대 황제로 즉위하는 세종입니다. 그는 남쪽으로는 남당을 굴복시키고 북으로는 연운 16주를 공격하여 일부를 회복하는 등 군사적 업적을 거둠과 동시에 조세제도도 정비하고 군사제도도 개혁함에 따라 이제 후주가 다른 남방 정권보다 확실한 우위를 가지게 만들었죠. 송나라의 중국 통일은 이러한 후주 세종의 치적을 계승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959년 후주 세종 사후에 북한과 요나라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출정한 조광윤이 카이펑으로 회군하여 과귀와 같은 방법으로 송나라를 건국하며 황제에 즉위하였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후주가 무너졌을 뿐 아직 지방 정권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죠. 따라서 송태조는 963년의 형남, 965년의 후초, 971년의 남한, 975년의 남당 등 강남 지역을 모두 평정하였고 976년 사망하였습니다. 이어서 그의 아우 태종 조광의가 즉위하여 979년 북한을 멸하며 5대 10국은 송나라에 의하여 완전히 소멸되었죠. 이렇게 중국은 분열기를 끝내고 송나라를 시작으로 다시 왕조가 시작되게 됩니다. 5대 10국의 50여 년을 통해 중국 곳곳의 산천은 파괴되었고 백성들의 삶은 도탄에 빠졌습니다. 왕을 자처하고 권력을 찬탈한 황제들이 살인과 고륙 상쟁을 일삼았기 때문이었죠. 5대 10국 시대는 오랜 문명을 자랑했던 중국에서 모든 인문과 윤리,
도덕과 신앙이 생존이라는 문제 아래 무참히 짓밟힌 시대였습니다. 따라서 오랜 전란에 지친 백성들은 무력으로 통치하는 나라를 더 이상 지지하지 않았고, 송나라를 건국한 태조와 태종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죠. 따라서 우리는 태조와 태종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함과 아울러 자신들의 정권 연장을 위해서 적어도 개국 초기에는 타국과 평화를 추구하는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상 5대 10국 시대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